안녕하세요. 가미TV 성형꿀팁 성형외과 전문의 박건웅 원장입니다. 코 성형 수술하면 실리콘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동양인들은 서양인들에 비해 콧대의 피부와 연부 조직이 두껍고 잘 늘어나지 않는 편이며 콧대가 심하게 낮은 경우가 많아 자가 조직을 사용하기보다는 인공보형물을 사용하여 콧대를 높이는 빈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콧대 성형에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인공보형물 재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콧대 성형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리콘은 1948년부터 지금까지 코 성형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 인공보형물입니다. 실리콘은 고어텍스와 달리 인체에 삽입 후 시간이 지나도 높이의 변화가 없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실리콘이 삽입이 되면 우리 몸의 이물 반응으로 인해 실리콘을 둘러싸는 섬유 조직, 즉 캡슐이 누구에게나 형성됩니다. 실리콘의 캡슐은 주변 조직과 보형물의 유착을 방지하기 때문에 실리콘 제거를 원할 때 쉽게 실리콘을 제거할 수 있고, 또한 캡슐이 실리콘을 가려주는 역할을 해서 덜 비쳐 보이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개인차에 따라 캡슐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생성되어 구축의 원인이 되거나 염증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실리콘이 장기간 삽입되어져 있으면 실리콘의 표면에 칼슘이 침착되는 석회화 증상이 생겨서 실리콘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만져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 소견이 발견 시 실리콘을 즉시 제거하면 추가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리콘의 모양은 I자형과 L자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콧구멍 안에만 절개하여 간단히 수술하는 비개방 코 수술로 L자형 실리콘을 많이들 삽입하였습니다. L자형 실리콘은 콧등에서 코끝에서 지나 비주 부분까지 덮는 형태로 삽입이 되는데, 이렇게 수술을 하면 코끝 조직과의 마찰로 조직이 얇아져서 실리콘의 돌출 위험이 있고, 코끝에 실리콘이 너무 단단하게 만져지거나 비쳐 보이거나 피부가 변색되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겠죠. 그러니 L자형 실리콘은 사용하지 않기를 권유드립니다. 요즘에 대부분은 비주절개를 통한 개방형 코 수술을 주로 하고, I자형 실리콘을 콧등 부위에서 코끝점의 약간 상방까지만 사용을 하고, 코끝 부위는 자가연고를 사용하여 코끝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리콘은 블록 형태로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었으므로 콧등면을 따라 잘 조각해서 넣더라도 실리콘이 딱딱하니 콧등 뼈와 정확히 밀착되지 않고 공간이 떠서 실리콘이 심하게 움직이거나 그 공간에 염증이 생기는 후기 감염도 종종 생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실리콘은 아주 부드러워서 촉감이 우수합니다. 게다가 미리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작이 되어서 나오므로 수술자가 조금만 조각하여 삽입을 하면 콧등뼈와 밀착이 잘 되어 밀리는 부작용이나 염증 부작용이 적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고어텍스 보형물은 PTFE라는 합성수지로 만들어져 있고, 내부에 벌집 모양의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서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구조이며 1993년 FDA 식약청 허가 후에 코 수술에도 사용이 되고 있는 재료입니다. 수술 후 조직들이 보형물의 미세한 구멍으로 자라 들어가면 보형물이 조직에 딱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아서 감염과 염증에 강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보형물을 싸는 캡슐의 형성이 없어서
부축으로 인한 코 변형이 적다는 장점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단점들도 있습니다. 첫째로 고어텍스는 두꺼운 종이 모양의 시트형과 블록형 두 가지가 있는데, 시트형은 겹쳐서 높이를 만들어야 하고 블록형은 깎아서 모양을 만들어야 하기에 보형물의 조작이 번거롭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리콘에 비해 고어텍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높이가 10에서 20% 정도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높이의 변화는 수술 후 모양의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조직이 고어텍스의 미세한 구멍으로 자라 들어가 주변 조직과 유착이 생겨서 보형물을 제거할 때 조직에 껌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 제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게다가 유착이 심한 경우에는 고어텍스의 가장자리가 비쳐 보이고 마치 코에 분필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형물이 부자연스럽게 티나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어텍스가 심하게 비쳐 보여서 고어텍스를 제거해 보면 콧등의 피부가 너무 얇아져 있고, 제거한 고어텍스 대신 실리콘을 삽입하면 얇아져 있는 피부를 통해서 실리콘이 비쳐 보일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꼭 작아진 피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종종 겪게 됩니다. 그러니 첫 수술에서 고어텍스의 사용은 매우 조심스럽게 선택되어야 하겠죠. 앞에서 설명드린 두 가지의 보형물의 장점만 따서 실리콘의 본체 표면에 얇은 고어텍스를 입힌 실리텍스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높이의 변화가 거의 없고 보형물의 움직임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고어텍스가 입혀져 있어서 보형물을 조각하기가 어렵고 보형물의 경계 부위가 비쳐 보이며 제거가 어렵다는 단점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사용량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부작용이 전혀 없는 이상적인 보형물은 알려져 있지 않고, 각 재료는 장단점이 있어서 어떤 재료가 항상 우월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성형 재료에 대한 주장이 각각 다르니 환자분들이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형외과 의사들마다 각각의 보형물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다르므로 환자의 피부 두께나 원하는 모양에 따라서 각각 보형물의 장단점을 정확히 고려하여 재료가 선택된다면 부작용 없는 안전한 고성형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성형 정보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